이 별로 없는 스트레스로도 저승문턱을 넘을 수 있는 개복치가 바로 FP예요. 그래서 FP들이 오래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부처급이거든. 성격 급한 사람들은 못 만나요. 같이 찌르면 혼자 팔 거리다가 이번에 준비한 MBTI 시리즈 인싸 중에 초인싸 ESFP의 이상형부터 FP가 보내는 호감 시그널까지 빠밤! 첫 번째, 그들이 알고 싶다. 인생을 사는 방법 중에 가장 심플하게 사는 스타일을 떠올리면 대부분 ESFP, FP들과 맞아떨어질 거예요. 인생을 가장 심플하게 사는 방법이 뭐겠어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하고 잘 놀다가 가는 거잖아. ESFP들이 단순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형이란 말이에요. 즐거움과 집중, 이게 FP를 대표하는 기본적인 아이덴티티가 아닐까 싶다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 앞에 가져가면 엄청나게 가벼워져요. 딱히 현실적인 도움은 안 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주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능력자들이거든요. 굳이 여기서 생기는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책임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일들을 피하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생각과 관점의 변화로 가까워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지만 그게 아니라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약하단 말이에요. 깊이가 살짝 부족해요. 이런 문제를 핸들링할 수 있는 경험치가 남들보다 좀 더 적은 게 ESFP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머리를 쓰거나 감정적 소모를 많이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마주하는 것보다 일단 피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방식을 많이 택해와서 그런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랑 싸우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드라마를 본다던가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온다던가 꿈나라로 도망을 간다던가 일단 현재 상황을 피했다가 스트레스 지수를 좀 낮추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이걸 처리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야. 사람마다 각각 크기가 다른 스트레스 그릇이 있는데 FP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 그릇이 좀 작은 편이에요. 언뜻 보면 심플하고 즐겁게 살아서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별로 없는 스트레스에서도 저승문턱을 넘을 수 있는 개복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다른 영역으로 잠깐 떠났다가 괜찮아지면 처리하는 거거든. 가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도망가는 법을 모르는 핵 개복치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남들이 봤을 때 얘 분노 조절에 문제 있나? 얘 감정 기복이 왜 이렇게 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 분노의 발화점이 낮으니까 감정 기복이 커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우리 기복이 ESFP들은 관심 있는 사람한테 호감 시그널을 보낼 때도 기복이 있다? 두 번째, FP의 호감 시그널. 기본적으로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MBTI일수록 금사빠가 많아요. 꽂히면 그 사람에 관해 모르는 부분을 자기만의 상상으로 채워버려서 감정이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FP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긍정이라서 사람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눈에 러브 필터가 한번 꽂히면 상대방이 좋은 것들만 자꾸 보게 돼요. 그럼 당연히 감정은 빨리 커지겠죠. 이렇게 감정이 빨리 커지는 유형 중에서도 괜히 밀당해보겠다고 도전하거나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티를 덜 내려고 하는 유형도 있지만 FP는 안 그래요. 특히 남자 FP의 경우에는 집에 티슈 한 장이라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 하고 뭐 하자고 하고 어디 가자고 하고 물질적이든 감정적이든 표현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어. 단지 너무 빨리 들이대고 너무 빨리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남들 눈에는 조금 가벼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자들 입장에서는 FP 남자가 진심인가 아닌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그만큼 감정이 훅 커져서 그런 거니까 괜히 쫄 필요가 없어요. 여자 FP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티를 안 내려고 자기만의 노력은 하는데 오히려 이 노력 때문에 뚝딱거려서 티가 더 잘 나요. 감정을 숨기려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던진 말이 뜬금없는 포인트에서 전에 피자 사주신다 그랬잖아요. 언제 사주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뚝딱거리는 방식도 직접적이라서 다 티가 나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FP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FP들은 자기가 업된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ESFP들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얘기할 때 계속 즐거운 얘기, 재밌는 얘기들의 주제를 자꾸 꺼내요. 쉽게 말하면 농담이나 장난, 가벼운 대화의 티키타카 이런 친밀감을 만드는 화법들을 주로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 과몰입한 ESFP들 중에서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루 종일 지 얘기만 하는 바람에 상대방이 얘 나한테 궁금한 게 없나? 왜 자꾸 자기 얘기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들이 종종 있어. 이건 친해지고는 싶은데 자기 감정을 계속 의식하다 보니까 뚝딱거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봐주길 바래. 이렇게 티가 잘 나는 FP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면 긴가민가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일주일에 얘가 나를 몇 번이나 만나자고 하나, 몇 번이나 만나고 싶어 하나, 요것만 보면 쉬워져. ESFP들이 사람을 좋아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잘 돌아다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은 하나잖아요? 제한된 시간에 모두를 다 만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우선순위라는 게 드러나게 되겠죠. 자기 친구들, 아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만나고 싶어 하고 나를 더 많이 만나는 것 같다? 그럼 얘가 심심해서 나 만나나? 라고 걱정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좋으니까 만나는 거야. 인싸 중에 인싸인 FP는 마음을 먹으면 만날 사람들이 많거든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을 왜 굳이 우선으로 두겠어요? 호감 있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런 거거든. 알아차릴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FP가 넘어올 수밖에 없는 플러팅. ESFP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그 관심을 받아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말재주, 스타일, 외모처럼 남들이 좋아해주는 자기의 장점을 알고 있고 신경을 쓰는 사람이란 뜻인 거거든. 기분대로 좋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주변의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이 필요한 관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ESFP들은 자기랑 똑같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사람들을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ESFP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외모가 꽤 괜찮거나 스타일이 좋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거나 말재주가 좋은 것처럼 은근하고 잔잔한 스타일보다는 장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FP를 좋아하고 있다면 마냥 헌신적이고 무한 공감해주고 다 맞춰주는 것보다는 사람을 끌 수 있는 이미지, 평판, 외모, 스타일 중에 하나 정도는 잡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FP들한테 다가갈 때는 진지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같이 티키타카 하면서 즐거운 친밀감을 보이면서 다가가는 게 좋아요. 진지하고 무겁고 초반부터 미래를 계획하는 상대방한테서 FP들은 노잼, 부담, 도망가고 싶은 피곤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 ESFP들은 계획적인 것보다는 살짝 즉흥적인 걸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짝녀나 짝남이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일주일 전에 제 스케줄이었던가 보고 미리 정해서 자꾸 간을 보기보다는 FP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날, 아니면 주말에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일찍 들어온다고 하는 그 타이밍을 잡아서 그럼 우리 저녁 같이 먹자 하는 가벼운 만남을 만들어내는 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만약에 짝사랑이 아니라 소개팅, 썸을 타는 사이라면 데이트할 때 미리 어디 갈지, 뭐 할지 링크 보내면서 여기 어때?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일단 만나서 여러분들이 리드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게 불편하면 메인을 하나 정해놓고 나머지 일정을 즉흥적으로 정하는 게 좋아. 예를 들면 우리 구지데이 해볼까? 주말에 월미도 가서 핫도그 먹기 어때? 이런 느낌이면 된다는 거예요. 구지데이 다들 알잖아요? 그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일을 하는 날이야 그냥. 그런 구지데이 데이트는 ESFP들한테 참 잘 들어가요. 신선하고 재밌고 어처구니 없지만 흥미롭거든. 이렇게 썸을 타게 된다면 되도록이면 썸 기간은 짧게, 그 사이 자주 만나서 연애로 빠르게 넘어가는 게 좋아요. 한참 흥미있고 관심 있는 상태에서 연애로 진입하는 게 훨씬 썸붕이 덜 나는 유형이거든요. 알겠죠?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초인싸 ESFP들과 무사히 연애에 성공하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